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김건희는 사실상 여태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이미 끝장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제 M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끝났다는 그러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님 말꼬리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던 국힘당 정치인들이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김건희가 경호처를 질책했다. 한마디로 지금 김건희가 어떤 짓을 뒤에서 꾸며왔는지가 수면 위로 그대로 드러났다는 걸 경찰이 파악을 해서 전해진 겁니다. 경호처를 질책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여기서 이재명 대표님 이름까지 언급이 된 건데요. 야, 진짜 끔찍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발언을 경호처 직원이 들었다는 건데요. 이걸 듣고 경호처 직원이 상부에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해진 거죠. 경찰이 여러 차례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는 거고요. 지금 결국에는 내용에 따르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다르게 2차 때 경호처가 순순히 길을 터준 거에 대해서 질책성 발언을 한 거다. 총은 그냥 냅두고 뭐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의도가 명백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엔 윤석열이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면서 기승전 민주당 탓하는 것처럼 김건희도 이재명 대표한테 불만을 드러내면서 저런 식으로 끔찍한 망언을 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는 원래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바로 무슨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가짜뉴스라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둘 다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한국일보에서도 어젯밤 10시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미 MBC에서 저녁에 보도가 된 상황에 왜 단독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고요. 구체적인 인물 이름이 나옵니다. 김신 가족부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러한 김건희의 망언에 놀란 경호관이 김신 부장한테 이 상황을 전화로 직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당시 총기 사용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윤석열, 김건희, 심지어 V1, V0 얘기도 진작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빼박으로 가는 거다. 윤석열, 김용현, 사형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김건희도 뻔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내란과 깊숙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이게 1월 3일이죠. 그때 실패하고 나서 일주일 뒤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도 총기 사용 검토를 언급했는데, 이걸 두고도 윤석열 측은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해왔습니까? 윤석열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고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총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의 구체적인 발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과 경호처 반응을 보더라도 그동안의 반응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빼박이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거는 김신 가족부장뿐만 아니라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윤석열 체포 방해를 주도했던 인간들 아닙니까? 심지어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까지 하고, 기관단 총이랑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이런 걸 했던 인간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을 검찰이 여태까지 계속 빠져가지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 나라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란은 끝난 게 아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여러 가지 그런 핵사이다 같은 스토리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어제 유시민 작가님이 외부쇼에서 말씀하셨던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온 게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모든 거를 김건희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이코패스란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방탄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사방에 깔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총 갖고 다니면 뭐해? 그럼 총으로 무고한 시민을 쏴 죽였어야 네 직성이 풀리겠냐? 어떻게 저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냐? 결국 내란 수개를 저렇게 불법으로 석방을 시켜준 순간부터
증거인멸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뭐 판사 그리고 검찰 등등 지금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런 식으로 극단적인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는 거냐. 정신 이상자 부부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호처 김성훈, 이광우 이들이 비화폰을 사수하면서 각종 증거인멸을 여태까지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21일 구속기소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영장 집행이 돼야 됩니다. 서부지법에서 21일 오전 10시 반에 김성훈과 이광우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구속이죠. 저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구속이 되는 것도 사실 많은 시민들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지그들끼리 작업을 다 해놓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21일에도 안 되면 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자는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고 비화폰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이들이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시킨 다음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검찰이 이거를 노골적으로 봐줬다는 것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결국 그래서 비화폰 이거 어쩔 거냐. 서버 압수한 이후에는 통화 내역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죠. 경찰 특수단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호처 김성훈이라든지 이광호가 악착같이 기를 쓰고 막아댄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이광호라는 인간도 정말 끔찍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뿐만 아니라 뭐 공수처 검사들을 이렇게 욕을 하면서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인간입니다. 심지어 내란 선포 2시간 전에는 챗 GPT에다가 계엄, 국회 해산 이런 걸 또 검색했다고 드러났고요. 뭐 김성훈도 말할 것도 없죠. 저게 무슨 뭐 데이트를 하는 건지 뭔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숨기려다가 포렌식에서 들통이 났다는 단독 보도도 어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증거인멸하다가 경찰의 꼬리를 잡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죠.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에선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 문구가 남아있는 원본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의 어마어마한 진짜 말 같지도 상상도 못할 그런 얘기들을 한 상황에 이재명 대표님은 당연히 방탄복을 입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 강화하고 진짜 이거는 그래서 지지자들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대표님과 좀 거리 두기를 하자. 선물이나 악수나 이런 건 당분간은 금지를 하자. 이런 얘기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최상목의 만행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다고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이재명 대표님을 물고 뜯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뭐 주진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권성동 저것도 허수아비 원내대표죠. 그래서 오죽하면 장성철 씨는 전한길, 정광훈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장동혁, 신동욱, 김기현 뭐 이런 식으로 뭐 홍준표, 한동훈 등등 사방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뭐 유승민 씨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국힘당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정책, 가치, 비전,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을 도저히 못하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님만 언급하면서 뭐 태극기 모독단 세력들한테도 어필하는 동시에 이름이라도 한 번 더 언론에 타보고자 저렇게 발버둥치는 이러한 상황에 너무 분노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저게 저들의 현실이고 민낯이다. 이게 다라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특히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 위협에 다다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김건희가 어떤 수준의 인간인지도 뻔히 알면서 무슨 얘기를 대선 때 했었습니까? 김건희는 대중적 호감이 있는 분이다. 리스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을 했던 게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런 인간이 윤석열, 김건희 나락가니까 이제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숟가락 얹으면서 기승전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뭐 윤석열, 이재명 같은 급이란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하고 이 자체가 이준석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함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김건희의 발언, 아니 이재명 대표님 발언을 두고도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면서 나라가 진짜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그저 자기 정치만 하는 것들이 과연 김건희의 이런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떠들어댈지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밀착마크해서 답변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사인에서도 김건희 관련한 문제를 계속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건희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지금 뭐 이준석 얘기, 심지어 진중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진중권 비밀회담. 야, 이러니까 한때 진중권 씨가 거들먹거렸듯이 김건희와 57분 통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진짜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준석도 당연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무관하다고 거리두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한테 저렇게 의존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태균한테 국정원 자리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김건희가 무슨 자격으로 저런 얘기를 하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동시에 여태까지 그럼 김건희가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국정원에다가 꽂아 넣었구나, 국정원을 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 주무르고 있었구나 라는 추측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지인들의 증언도 이렇게 나와 있고 강혜경 씨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한 상황 아닙니까? 결국에는 계엄 전 당일 이 기간에도 국정원장하고 김건희가 왜 문자를 나눴는가 여러 추측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점점 더 구체화가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김건희는 모든 부처를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움직였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김건희 황제 관람, 그 위증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던 문체부 관료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죠. 김건희 상설특검안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약수사 외압 의혹도 상설특검안입니다. 국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 이 상설특검법은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최상목이 대행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도 통과를 하더라도 특검 추천 의뢰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사실상 상설특검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을 어떻게 날릴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어제 밤까지 민주당은 계속해서 최상목 탄핵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김건희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끝장난 거고 최상목도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빨리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개인적 감정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데 너무나 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님한테 말꼬리 잡으면서 기사 한 줄 내보려고 했던 모든 국힘당 정치인들, 김건희의 이런 충격적인 총기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바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